지금 매달 나가는 지출이 수익보다 더 많을 때가 많은데 이러다가 진짜 망하는 게 아닐까? 나한텐 밝은 미래가 있긴 한 걸까?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진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럴 때마다요, 저만의 뮤즈를 찾아 나섭니다. 우기부기. 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오늘은 자신만의 길을 간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댓글 먼저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카테스님께서요, 저도 매번 내 자신에게 잘하자 하고도 그러지 못한 날들이 더 많습니다. 게임을 한다든지 그냥 하루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낸다든지 말이죠.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우기부기님 영상 보며 마음을 다잡고 그랬는데 정말 그게 이렇게 오래된 줄 몰랐네요. 언제나 응원하며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일을 쭉 해나가면 꼭 언젠가 빛을 본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제가 댓글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큰 힘을 받았습니다. 영상 만들길 참 잘했다, 유튜브 하길 참 잘했다, 이렇게 정말 보람이 넘쳐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아카테스님 댓글을 읽어보면서요, 저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나만의 길을 간다는 것이 뭘까? 나만의 길을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문득 들더라고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는 사실 주위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에게도 온갖 고뇌와 스트레스, 경제적 압박 같은 것들이 진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저를 옭아매곤 했습니다. 2달 전쯤에 제가 이런 독서 노트를 쓴 적이 있습니다. 청춘의 인문학이라는 책에서요,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려면 부모님의 기대, 미래의 행복, 세상의 요구들을 무시하고 내면의 진실한 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 문장 자체만으로도 정말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에는 제가 느낀 점을 적었어요. 주위의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내가 바라는 미래의 행복을 내려놓기, 세상의 요구 무시하기, 이를 통해 먼저 내 영혼의 소리를 들을 준비를 한다. 난 사회의 요구에 귀를 기울였다. 사회가 바라는 나의 모습을 생각했고 그것이 내 미래의 행복이라 여겼다. 그것을 인지하고 내려놓자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내 가슴속에서 평생토록 쉬지 않고 울렸던 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면 난 어렸을 때부터 기록을 좋아했다. 일기 쓰기를 좋아했고 학교에서 기행문 숙제가 있을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비록 문장력은 형편없었고 글의 구성도 별로였지만 분량만큼은 어느 누구와도 빗댈 수 없이 많았다. 20대 때 가이드 일을 하면서도 기행문을 적었고 그것을 가이드 게시판에 공유하는 것을 좋아했다. 말은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리지만 글은 남는다는 게 너무 좋았다. 일상의 기록들마저도 노트에 남아 나의 영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느낌이었다. 이미 난 기록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었다. 이 기록의 습관 위에 독서가 덧대어져서 내 사유를 더욱 정교하게 해줬을 뿐이다. 독서와는 언젠가 만날 운명이었던가? 독서를 만난 건 참 다행이기도 하면서 감사한 일이다. 만약 독서가 없었다면 나의 기록 습관도 단순히 일상의 사건들을 나열하는 수준으로 끝났을 것이다. 독서를 통해 세상을 보는 법을 알게 되었고 기록을 통해 생각을 가다듬었다. 세상의 목소리들을 차단하고 나니 기록을 좋아하는 내가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난 작가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나 보다. 그때도 계속 쓰고 있었으니 책을 출간하기 이전부터 이미 난 작가였다. 만약 공무원 공부하라는 주위의 권유, 좋은 대학 가는 것만이 유일한 성공 행로라고 말하는 사회의 권유, 돈만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미래 설계를 했었던 나의 기대,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을 것 같다. 저한테도 주위에서 공무원을 공부하라고 계속 권유가 있었었고요.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옳은 삶이야 라고 생각을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주위의 기대, 강요, 압박, 설득, 그리고 더 무서운 것, 나 자신이 나에게 하는 기대, 강요, 압박, 설득,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요, 주위를 설득하고 그리고 또한 나 자신을 설득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29살 때 가이드 일을 그만두는 게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뭔가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길을 걸어오는 3, 4년 동안 온갖 압박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는 압박들, 그리고 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경제적인 압박들, 나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내면의 흔들림, 이 모든 것들이 압박이었어요. 제가 2016년 11월에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요, 2017년 7월까지도
거의 한 9개월 동안도 총 수익이 17만 원이었습니다. 총 수익이요. 9개월 동안 한 달에 2만 원도 못 번 거예요. 정말 그 수익만 보면서 이걸 계속 하는 게 맞는 건가? 이제 돈 다 떨어져가지고 빨리 돈을 벌어야 할 상황이 처하긴 했는데 이대로 계속 밀어붙이는 게 맞는 걸까? 제가 얼마나 흔들렸을지 혹시 여러분들 상상이 가실까요? 언제쯤이면 나아질까? 이때 당시에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요. 그래도 수치가 나아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위안은 되었어요. 근데 이게요, 이렇게 지나온 다음에 그래프를 보면 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이지만 그 순간들을 살고 있을 때는 이런 수치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올라가다가도 다시 떨어지는 구간에 있으면 다시 좌절감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아진다고 해도 사실 이 수치들이 하루에 2,000원, 3,000원 버는 수치들이거든요. 그러면 하루하루 나아지고 있어도 이게 막막해 보이는 거죠. 미래가 깜깜해 보이고요. 언제 이게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지 아예 감이 오지 않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 봐주시면서요, 우기부기는 크게 될 사람이야 라고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도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이라서요, 제 앞날이 그냥 캄캄해 보일 때가 많아요.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지금 매달 나가는 지출이 수익보다 더 많을 때가 많은데 이러다가 진짜 망하는 게 아닐까? 나한텐 밝은 미래가 있긴 한 걸까?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우린 간사한 인간이잖아요. 주위에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쉽게 칭찬을 해줍니다. 야, 너는 진짜 잘 될 수밖에 없어. 잘 될 거야. 근데 막상 자기 자신의 미래는 아주 비관적인 경우가 많아요. 나는 진짜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건가? 내 앞날은 더 나빠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진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주위의 기대와 압박만큼 무서운 게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이런 불신이더라고요. 저는 이럴 때마다요, 저만의 뮤즈를 찾아 나섭니다. 제가 또 위대한 거장들의 이야기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위대한 거장들이 어떤 말들을 하는지 책들을 보거나 제가 정리한 명언 노트들을 다시 읽어보면서요, 그들이 현재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들을 다시 상기하곤 합니다. 그 말들 중에 정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죠. 순간을 살아라. 참 간단한 말이면서도요, 한편으로 너무너무 답답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쵸? 순간을 산다는 게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순간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에 지나온 날들에 후회하지도 말고 미래를 너무 걱정하거나 집착하지 말아라. 그저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라. 이렇게요. 우린 여러 가지 방법들로 순간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노력 같은 것들, 성장 같은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가진 것들을 다 탕진해버리면서 미친듯이 오늘 밤을 노는데 불태워버리는 걸로 순간을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운동이든 공부든 인간관계든 나를 성장시켜주는 활동들로 순간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자신의 가슴을 울리는 활동이면 더욱 좋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는 순간을 살 수 있는 건데 저는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조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성장에 집중하며 노력하는 것과 성장 같은 것을 잊고 놀아버리는 것, 이 두 가지 전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잡은 기준으로는 7:3 또는 8:2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하는 활동에 7 또는 8을 두고요, 휴식하고 노는 활동에 2 또는 3을 두는 거죠. 이렇게 순간들에 집중을 하다 보면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이런 자의식이 사라지게 되면서 현재의 활동들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게 우리가 순간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장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장하는 활동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요, 순간을 살아가는 걸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게 결국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또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글을 쓰고 독서를 하면서 때로 저 안에 있는 어떤 자의식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진짜 나아지긴 하는 걸까 이런 걱정들로 저의 머릿속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기대와 강요와 압박들이 이런 우리의 걱정들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역할들을 하기도 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나만의 길을 걸어가려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무책임하고 어이없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 그냥 싹 무시해버리고 진짜 내가 몰두해야 할 것에만 그냥 집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장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장하는 활동 그 자체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독서하면 지식이 늘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독서를 하는 거예요. 순간을 산다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계속해서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걱정과 불안으로 보내는 시간들은 내 삶을 성장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승욱이었습니다. 뾰!